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강병삼, 이종우 두 행정시장 후보자에 제기된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민하면서 수없이 번민한 끝에 임명을 결정했다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제기된 농지법 위반 소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며 이번을 계기로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교훈 삼아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채찍질로 삼겠습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각각 곧바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젊고 그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드린 점도 있지만 그런 게 시민들께 정책으로 행동으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시정에 잘 녹여내고 또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결코 길지도 않지만 또한 결코 짧지도 않은 인연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강병삼 제주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며 미흡할 경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왕적 도지사로 군림하겠다는 의지를 도민사회에 드러낸 행태이자 도민들과 농민들이 가슴을 멍들게 하는 오만이 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오만과 독선의 행정시장 임명 강행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쏟아낸 가운데 도의회 안에서도 또다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면서 임명 강행을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행정시장에 이어 김희연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오늘 열리는데요. 삼선 도의원 출신인 김희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과거 행적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희연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간판에는 축하 화환과 조화를 판매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체육회 업무 추진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이 꽃집에서 구매한 이력이 연이어 발견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170여 차례에 걸쳐 화환과 조화, 꽃다발 등을 구입했는데 구매 금액만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김희연 후보자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제주도 체육회를 감독하는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이었습니다. 김희연 전 의원 그쪽 관련된 업체인지 몰랐어요. 밑에 직원들이 하면서 위에 분들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 김희연 후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은 매출의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장이며 제주도 체육회에 꽃집을 홍보하거나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09년 제주도 관광협회 상금 부회장 재임 당시 부하 직원을 폭행했다는 논란과 함께 선거 공신 보온 인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수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또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도지사와 철학을 공유하면서 도민을 위한 일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지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도 행정시장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데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삼선 도의원 출신이어서 자칫 청문회가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영훈 지사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주도청 핵심부를 정조준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정책 전반에 대해 여론 수렴과 자문 역할을 하는 제주도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사무실. 검찰은 지난 18일 이곳을 비롯해 서울본부 사무실과 본부장 자택 등 최소 4곳 이상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첩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오영훈 도지사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았고 정원태 서울본부장은 오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최측근 인사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도내 한 단체의 대표와 공모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유치 업무 협약식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관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수도권과 제주 지역 기업 대표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영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혐의에 대해 두 인사는 선거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도지사가 순탄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도민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꿋꿋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문제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편 경찰도 민주당 경선 당시 불거진 오영훈 후보 지지 서명 논란과 관련해 일부 인사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오영훈 지사의 핵심 측근들로까지 이어지면서 최종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 일대에 축구장 10배 크기의 임야와 목장을 불법 훼손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대규모로 토지를 사들여 무단 훼손한 뒤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과 뱅디굴로부터 불과 1km가량 떨어진 한 임야. 울창했던 곶자왈 숲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베어진 나뭇가지와 돌들만 나뒹 굽니다. 중장비로 흙을 깎아내고 다진 듯 부지는 평평해졌고 한쪽에는 주변 도로까지 27m에 이르는 최고폭 6m의 진입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이 고해상도 드론 등을 이용한 감시로 적발한 훼손 부지는 7만 6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10배에 달하는 크기로 그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토지 무단 훼손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3에서 5m가량 절성토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평탄하게 정지 작업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형질을 변경하게 되어서 자치경찰 조사 결과 토지 소유주와 부동산 개발업자 등 4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 조천읍 일대 18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지는 세계유산과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개발하려면 문화재청 등을 거쳐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단으로 훼손한 겁니다. 이곳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울창한 숲이었지만 개발업자들이 나무 만여 그루를 베어내면서 허허 벌판이 됐습니다. 3.3제곱미터에 2만 원대이던 해당 토지는 훼손된 이후 10만 원대로 올라 17억 원에 가까운 불법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환경 보전 지역임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결국 목장 조성을 가장한 지가 상승과 각종 개발 행위 목적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자치경찰은 토지 소유주 51살 남성과 부동산 개발업자 56살 남성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토지 공동 소유자와 훼손 작업에 가담한 업자 등 4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어제 가을로 접어든다는 절기 처서를 맞이하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되는데요. 아침 공기도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낮에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벌써 여름의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열대야와 낮더위는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하늘이 어둑어둑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지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올 여름밤은 유독 뜨거웠는데요. 제주는 5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면서 수요일 아침 현재 기온 26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30도, 남부 지역 31도, 서부 지역은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요. 오늘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단 비가 오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해역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구름 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카페인 탐나는전의 할인 혜택이 재개되면서 이용 건수가 다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현장 할인이 재개된 지 일주일 만에 하루 평균 2만 4천여 건, 7,500여 명이 이용해 한 달 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탐나는전 할인 혜택은 지난 4월 중단됐다가 지난 10일부터 재개됐는데 제주도는 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5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처음으로 연 소상공인 민생포럼에 참석해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시아 최대 축산학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제19차 아세아 태평양 축산학회 학술대회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위한 축산을 주제로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대회에는 축산학계와 업계 관계자 등 1,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식에서 2030년까지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목표로 가축 분뇨 처리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 연화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완료하고 무인 주차 시스템을 갖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예산 50억 원을 들여 추진된 복층화 공사로 주차 면수는 108면, 전보다 3배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시범 운영 기간인 다음 달까지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처서를 맞아 가을 여행 제주 관광 추천 10선을 발표했습니다. 걷고 싶은 계절, 제주의 가을을 탐하다를 주제로 제주관광공사가 추천한 관광 10선에는 가을 숲 산책지인 곶자왈과 동백동산, 무장의 숲 여행과 머체와 숲길 등이 선정됐습니다. 관광공사는 어느 때보다 덥고 힘든 여름을 보낸 올 가을에는 다양한 모습의 제주의 숲을 거닐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명소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이용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공항 이용객은 1,713만 8,9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 증가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객은 8만 844명으로 탑승률 88.2%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6.5%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20개 상장기업 육성과 관련해 상장을 준비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와 매출액, 고용 규모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 방향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의견 게시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